내일이 대검 국정감사입니다. 윤석열은 국정감사 때마다 과제를 좀 많이 남기는 편이죠. 그 말투 때문에. 네. 했다 칩시다. 뭘 쳐, 지기는. 근데 지금 윤석열의 국정감사가 추미애 관심사가 됐죠. 추미애 관심사가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페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저는 추미애 장관과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 가장 비슷하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 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 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 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등 실태 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하기로 하고 16일 인권 중심 수사 TF를 만들었습니다. 뒤이어 19일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인권수사 제도 개선 TF를 발족했습니다.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 수사 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 정보 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 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 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부 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합니다.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유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언론을 보시면요. 추미애 장관 페북을 보고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만 헤드라인으로 걸어요.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 페북에 나오는 핵심은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말초적인 말장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인권 중심 수사 TF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약 비슷한 걸 했다는 거야. 범죄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대검은 그런 식으로 뭔가 그걸 만들어내고 있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김봉현을 66회나 불렀는데 그중에 조서를 쓰는 목적은 6번인가 7번인가 밖에 안 되고 남아있는 줄기차게 여기 야 민주당에 관련된 사람 없어? 뭐 지금 무슨 장관 중에 누구 관련된 사람 없어? 이런 것만 캐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봉현을 불러다가 법무부가 조사했던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난 봐요. 그렇죠. 석 달 동안 66회라고 하면 감이 안 오겠지만 한 달에 22일을 불렀다는 거고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매일 불렀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월화수목금 석 달 동안 매일 검찰청으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빙자한 압력을 가했다는 거잖아요. 부르기만 해라. 이름만 대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걸 석 달 동안 매일 불러서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쓰는 그 말 있잖아요. 조진다. 딱 그거예요. 아니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가도 사람 진이 빠져가지고 2, 3일 동안 사람 정신이 멍해지거든요. 검찰이라는 공간이 그렇습니다.
수사한다는 그 어떤 그 압박감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만 조사를 받아도 사람 진이 빠져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맞아요. 그게 아무리 수감자라고 하지만 매일 불러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사람 조지는 건 그 고문이라고 봐야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서 윤석열이 몇 번 그 정부의 검찰 개혁 방침에 대해서 뭐 찬성한다면서 협조하고 막 이런 얘기를 발표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겉으로는 검찰 개혁 하겠다라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아주 고질적이고 잘못된 관행은 그대로 심지어 우리가 의심할 수 있기를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김봉현을 조사했나? 라는 확증이 저는 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윤석열한테 수사 지휘를 맡기면 안 되겠네 라고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거예요. 3달 동안 66회를 불러서 조사하는데 실제로 조사 쓰는데 필요했던 소환은 6, 7번. 나머지는 다 정치인들하고 누구 뭐 줬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의 목적이랄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는 이게 단면이 추미애 장관의 회복을 통해서 전 나왔다고 보고 윤석열은 지금 이제 며칠이죠? 22일? 오늘이 며칠인가요? 21일인가요? 1일입니다. 22일 날 대검에 이제 뭐 출석을 하게 되면 이게 진짜로 추미애 관심사가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국민의 지임 쪽에서는 윤석열은 핍박받는 검찰총장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할 거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 왜 이렇게 이중 플레이 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될 텐데 윤석열이 어떤 입을 열지가 지금 윤석열은 밥맛이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떤 거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출렁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깨갱하고 뭔가 추미애 장관 말씀이 맞습니다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 대선이 날아가는 거예요. 일단은 실제로 그리고 약간 모자란 지 보이면 대선이 날아가는 거고 네. 세게 말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는 검찰총장직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도 오는 거고 근데 거기에 국민의 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민주당도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의 날카로운 질문을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사실상 내일은 윤석열 청문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말 탁월하게 대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뒤에는 줄리 킴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줄리 킴이 누군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대선 가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선제적으로 네. 상황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윤석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뭔가 나쁜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추미애 장관 나름대로는 굉장히 숙고한 글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검찰 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던 바로 그런 내용들이 윤석열로 똑같은 이중 플레이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목 챙기기, 자기 주변 사람 챙기기 이게 왜 뭐가 있어요? 자기 가족 챙기기 말고. 그렇죠. 궁금하네요.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가족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근데 지금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수사팀에서도 성골, 진골 이렇게 쫙 나눠져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육급품도 있고. 윤석열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저 핫바리? 저는 그래서 이 결혼도 그렇고 방금 줄리킴 이야기 하셨는데 네. 모르신 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윤서방의 와이프 김건희 여사님의 예전에 추정이 되는 그러니까 역삼동에 가면은 르네상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전에 줄리킴으로 활동을 했다. 아, 그게 미국에서 활동할 때 그 영어 이름이 아니라 국내 이름이었어요? 네, 국내에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뭐 다른 검찰 오빠들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검사 오빠들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쳐서 또 그런 사람들이 롤 모델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그게 이제 전시나 미술 관련해가지고 큐레이터가 되거나 이제 언니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왁구를 크게 잡았죠. 미술 전시회의 사장이 이걸 되면서 사실은 이게 홍나이 그거 아니야? 비슷하지? 뒷배가 없으면 네, 그런 거죠. 네, 뒷배가 없으면 사실 홍나이까지 제가 봤을 땐 이건 섹스앤더시티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당시에 이런 꿈을 꾸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안에 큐레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윤석열이 사퇴를 못하는 이유하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혼을 못하는 이유와 사퇴를 못하는 이유. 이건 모든 것이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라임이나 옵티머스에서도 뒷배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 뒷배가 윤석열과 윤석열을 비롯한 사법과 이게 금감원 쪽에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났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이 걸레를 끝까지 다 쓰고 나서 버리고 새 걸레를 쓰던지 해야 되는데 이 걸레를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닦아서 그 다음엔 버릴 수 있을 만큼 다 쓴 다음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은 지금 사퇴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검찰 개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그 가족끼리 식사하는 대신에 맥심 커피를 나눠서 이제 다 드시겠네요, 다들. 아니 가구도 있잖아요. 왜 이래 이 사람아. 예. 동서식품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서 가구도 있잖아 이 사람아.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엄마를 못 알아볼 거야. 이 무슨 내용인지. 별거 아니에요. 모르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윤석열이 뭐 남부지검 관련해 가지고 뭐 철저 수사하라 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가소로운 이야기입니까? 네. 자기가 연결돼 있는데 무슨 철저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찰떡같이 말하면 콩떡처럼 알아먹는 거 있잖아. 예. 철저히 수사해라 그러면 내 건 빼고. 그리고 실제로 나랑 관련이 있는 건 대검 반부패부 스킵하고 나한테 직접 보고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거죠. 네. 그 의심되기로 아까 말한 그 신한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같은 건들이 의심을 받고 있잖아. 근데 이게 꼭 윤석열뿐만 아니라 검찰에 깊은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우병우 라인이 있고 윤석열 라인이 있는 거죠. 한 윤석열 라인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그 라인들이 실제로 누가 헤게모니를 지느냐가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한테 우병우하고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딪혔던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착시 현상 일으켰던 게 우병우랑 윤석열이 부딪혔기 때문에 윤석열은 좋은 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양대 파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네. 우병우 파벌, 네. 윤석열 파벌. 때로는 지 파벌들끼리 필요하면 서로 이렇게 협조하기도 하는 예. 이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은 그래 진짜 이 부분은 그런 거야. 정말 그 박근혜한테도 쓴소리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느낌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 속아버린 거죠. 약간 이 음모론 같은 느낌이 살짝 섞여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우병우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그 파벌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퇴직해서 검찰에서 퇴직하고 나가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언론계에서 여러 금융계에서 자리를 잡은 전직 검사들 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검찰 내부에서 작동할 때 그게 뭐 특수부, 뭐 금융범죄조사부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선골, 진골, 육두품으로 나눠서 서로 주고받기 하는 그런 거래 기준에 지금 간판이 윤석열이고 그때 간판이 우병우였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도 일종의 바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때 신한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주고 라임 사태를 눈 감아주고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하고 분명히 큰 결탁이 있다고 의심되는데 그걸 전부 다 덮어버리는 그 역할을 해줬던 게 지금 윤석열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범죄성이 이제 꼬리가 보인 거예요. 네. 그 단순하게 뭐 윤석열이 수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그걸 꺾어버리고 정권 수사의 입맛에 맞게 하려고 수사지휘권 행사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법무부는 윤석열의 범죄성을 발견한 거죠. 그냥 김봉현을 66번이나 소환한 것에 대한 의도를 간파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기서 또 어제 그 송사면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총장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그리고 따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싹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내일 어떻게 윤석열이 답할지 한번 보시고 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윤석열이 사퇴할 시점이에요. 최근에 지금 윤석열이 이번에 흘린 정보가 하나 있죠.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좌천됐던 인사들을 성별하면서 술을 먹은 게 아니라 5명씩 이 검찰총장실로 불러가지고 했다는 말이 언론에 흘러나왔어요. 나 3번이나 그만두고 싶었다. 3번만?
그래 속으로 생각을 했어.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코스프레죠. 예. 내가 핍박을 받는데 정권으로 핍박 받지만 나는 어떤 검사의 양심을 걸고 지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반대로 말하면 3번이나 그만두고 싶었지만 못 그만두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깟 검찰총장 지킨다고 그래서 윤석열한테 크게 남는 게 없어요. 정치적으로 자기가 대선을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미 몇 번 그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사권 까그리 무시되고 자기 수석 다 잘렸다고 생각하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역대 이런 검찰총장이 없어요. 진짜로 비굴하게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3번이나 참았다가 아니라 3번씩이나 못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검찰들은 사실은 지금 꼭두각시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예. 사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그런데 이게 검찰총장도 꼭두각시로 쓸 수 있고 금감원장도 박근혜 정부 때 금감원장을 꽂았던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면은 이 사람도 꼭두각시 노릇 잘 하게끔 이 경력이 그 정도 경력밖에 안 되는 사람을 금감위원장으로 뽑아놨더라고요. 그 사람이 모든 이 왁구를 보면은 왁구가 뭡니까? 프레임이라는 거죠. 이걸 뒤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금감원장이 올해 9월에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취직을 했어요. 저는 이걸 다 보면서 지금 오늘 딱 말했던 라임 옵티머스의 자기들 그 뒷배에 의해서 움직인다. 근데 그 뒷배라는 것이 윤석열이 뭐 자기가 조선일보 사장을 만나고 홍석현을 만나고 했던 것이 다 이 사람이 총장으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꼭두각시로서 만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내 말로 쓰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저는 마차님 의견을 믿습니다. 저도요. 판사님 보셨죠? 그러니까 마차님 의견을 믿습니다. 저는 제 머리에서만 나온 겁니다. 내일은요 네. 비밀의 숲 시즌 3가 시작된 날 같아요. 아, 영화가 딱 시작되는데 이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 딱 앉아요. 막 긴장하면서 막 긴장감 흐르는 음악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질문들을 쏟아내요. 그런데 거기서 사퇴란 말은 못 나올 거다. 물론 사퇴가 그 자리에 사퇴하지는 한다고 해도 따로 뭐 사퇴를 하겠지만 허락을 받아야죠. 네. 그게 지금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역대로 보면은 검찰총장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수사나 이런 것들을 이게 검찰의 기득권, 정확히 말하면 검찰은 정권의 기득권이 아니고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근데 그 기득권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하는 그 아젠다 때문에 조금 침해를 받는다 하면 무조건 그 검찰총장은 들이받고 사퇴를 해요. 네. 근데 그 사퇴하는 과정에 측근들이 그걸 적용을 합니다. 총장님, 이때 사퇴를 하셔야 검찰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고 나가시더라도 신망받는 전직 검찰총장 전관 변호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내년 7월 달에 그만두나 지금 그만두나 윤석열한테는 지금 그만두는 게 더 이득인 거죠. 검찰로서만 보면. 그러니까 기득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이 지금 그만두는 게 이득인데 네. 그걸 그만두지 못하고 정치적 파장만 일으킬 거예요. 아마 내일 분명히 윤석열 스타일상 내일 실언도 나올 것 같고 그냥 예상해보거니와 예. 그러면서 파장이 줄만한 어떤 멘트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대표 예상 한번 해보면 나는 라임 관련해가지고 수사는 공명정대했다라는 이야기 그 이상 나가기 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 한마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파장이 일겠죠. 추미애가 막 억압하네 만에. 그렇지만 검찰총장을 사퇴한다는 이야기는 못한다. 그러면 오늘 윤석열 총장은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가겠네요. 집에 가면 겸상을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렇게 코미디로 가지 마시고 네, 네. 결혼을 그딴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 계약 기간이 있어가지고 검찰총장 끝나면 너 땡? 그게 되냐 그게 이것들아. 아니 어차피 같이 살 거 아니고 애 낳을 거 아닌데. 지금 마차님은 지금 저 줄리 킴 싫어하잖아요. 너무 잘 나가가지고 부러울 뿐이지 싫은 건 아닙니다. 에피소드가 있지만 입 다물겠습니다. 그거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나요, 그거? 잠깐만 그리고 보람님은요 마차님 막 그게 롤모델로 하지 마요. 꿈을 크게 가져. 줄리킴 정도? 그러니까 마차님의 캐릭터는 대한민국에 한 명만 있으면 돼. 2명 있으면 우리 골치 아파진다 진짜. 그래서 그 줄리 킴의 어떤 그 뭐 이상한 것들은 다
쫙 깨고 있잖아요. 그 계보가. 김부선 하면 김부선 쫙 깨고 있고 예. 나경원 하면 쫙 깨고 있고 있잖아요. 그런 특화된 캐릭터는 우리 방송에 마차님밖에 없어요. 시그니처지 뭐 거의. 나 전시회 보러 가서 김건희 보고 김건희랑 똑같은 신발 산 사람이에요. 그때 그 전시회 후원사 중에 하나가 신한저축은행이었고 도이치모터스였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이 팟캐스트로는 윤석열이 국정감사 받고 있는 시간에 나갈 테니까요. 예. 여러분들 얼마나 말이 틀린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어쨌건 사실은 사상 총 4번째 그리고 한 검찰총장이 한 장관한테 수사 지휘를 2번 당해. 이거 안 물러나는 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아니 몇 개월 더 빨리 물러난다고 윤석열이 오히려 다수 검찰들한테는 치란 검찰총장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검찰총장을 지키느냐? 그리고 국민의 짐에 의해서 옹호받으면서 국정감사까지 하게 되느냐? 결정적으로 나는 내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결리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동훈이 윤석열처럼 발릴 거예요. 지가 진짜로 나오고 싶다고 한다면.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